2007년 연말은 게이머에게 있어 그야말로 기대와 환호의 시기였습니다. 2007년 11월 6일 위기의 닌텐도를 구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고슴도치 소닉이 닌텐도에 등장하는데 그 유명한 게임이 바로 마리오와 소닉 베이징 올림픽이었죠. 소닉의 아버지 나카유지의 제안으로 성립된 이 콜라보레이션은 닌텐도에겐 마리오와 젤다, 커비분이라고 생각한 게이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겨냥함과 동시에 과거 세상을 뒤흔들었던 두 라이벌의 만남으로 더욱 입소문을 탔습니다. 비록 시간이 많이 흘러 마리오와 소닉의 품은 죽었을지 몰라도 한때 전설이자 경쟁자였던 이 둘의 만남은 또 다른 전설의 시작이었죠. 진짜 올림픽처럼 실제로 경쟁자였던 캐릭터들의 경쟁. 그렇게 닌텐도 위한 닌텐도는 아직 자신이 죽지 않았음을 세상에 소리칩니다. 화려하지도 성능도 좋지 못한 게임기에 무서운 추격. 비록 전세계 시장을 장악했지만 특이하게 일본 시장 판매량이 좋지 못했던 엑스박스 360은 이 같은 상황이 매우 불편했죠.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장점인 우월한 성능을 이용해 더 큰 스케일과 화려함을 가진 매스 이펙트라는 게임을 출시합니다. 2007년 고티 수상작이자 훌륭한 시네마틱 영상과 뛰어난 SF 연출을 담은 이 게임은 FPS와 SF 덕후들이 넘쳐났던 해외 시장을 뒤흔들었고 마소는 닌텐도를 다시금 따돌리죠. 그런데 잘 나가던 마소를 엎어뜨린 전설의 사건이 발생했으니 그것이 바로 레드링이었죠. 엑스박스 360이 출시된 지 2년째인 2007년 무조건 플스3보다 먼저 출시하기 위해 제작 기간을 반년이나 앞당겼던 엑스박스 360에 드디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상 작동을 알리는 녹색 원 대신에 하드웨어 문제, 과열 문제, 케이블 접촉 문제 시 발생하는 붉은 LED가 마치 고리 모양처럼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 붉은 LED가 뜻하는 것은 죽음. 마치 컴퓨터 블루스크린 마냥 콘솔이 죽게 되는 것인데 엑스박스 360을 산 수많은 게이머들은 구입한 지 1, 2년 만에 갑작스러운 콘솔의 죽음을 맛보게 된 것이죠. 때는 바야흐로 엑스박스 360이 출시된 지 1년 후인 2006년 날이 갈수록 기기 고장에 관한 문의가 많아지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터 무어 부사장은 기기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출시돼버린 엑스박스 360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하죠. 레드링의 원인이자 그들이 찾은 결함은 바로 GPU 과열. 빨라진 납품 일자를 맞추고자 내부 장치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엑스박스 360은 게임을 할 때마다 스스로를 불태우고 있었는데 과거 투박한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얇고 잘록하게 디자인된 엑스박스 360은 통풍과 냉각이 미흡한 구조였죠. 때문에 과열을 견디지 못한 GPU가 뻗어버렸고 결국 콘솔은 레드링을 보이며 죽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점점 심해져 2007년 연말에 다다르자 구매자의 3분의 1이 레드링을 겪었다며 AS를 요구했는데 이에 마소는 11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2,400억이나 되는 비용을 지출하며 무상 AS 조치를 취하죠. 갑작스러운 마소의 위기. 이 같은 레드링 사태는 약 2년 동안 마소의 발목을 잡게 되었고 게이머들은 다시금 닌텐도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오와 소닉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게이머들의 관심을 산 닌텐도. 우연치 않게 찾아온 마소의 레드링 사태로 인해 다시금 분위기는 닌텐도에게 흐르는 듯 보였지만 당시 마소와 닌텐도의 게임 장르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마소의 대체제가 닌텐도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당시 마소와 닌텐도의 게임은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아닌 축구와 야구같이 취향 차이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닌텐도는 좀처럼 치명타를 날리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때 닌텐도 4대 사장 이와타 사토루가 나타나 게임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는, 아니 허물어버리는 도전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 스포츠와 더불어 닌텐도 위를 운동기구로 만들어버린 위 피트였죠. 그간 게이머들이 닌텐도 DS 두뇌 트레이닝을 통해 뇌를 말랑말랑하게 했다면 이번엔 위를 통해 몸을 말랑말랑하게 하려 했던 이 게임은 밸런스 보드를 이용해 요가, 근력운동, 유산소운동, 밸런스 게임을 할 수 있었고 BMI 측정, 목표 무게 설정, 변화 그래프 등
오늘날 다이어트 어플이 하는 일을 이 친구가 했었죠. 참고로 사토루의 이런 도전은 게임의 신이라 불리던 미야모토 시기로조차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그 옛날 닌텐도 3대 사장 야마우치 히로시 역시 게임 산업을 뛰어넘는 비슷한 도전을 했었는데 그 결과는 매우 처참했거든요. 때문에 사람들은 위피트를 보며 이런 건 게임이 아니다 라는 평까지 할 정도였죠. 때문에 사토루는 더욱더 밀어붙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닌텐도 스위치가 나온 지금까지 닌텐도는 늘 새로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키 조이패드, 멀티스크린, FPS용 컨트롤러, 모션인식 컨트롤러, VR 장치, 이쁜 직육면체 콘솔, 터치스크린, 골판지, 그리고 오늘날 콘솔과 휴대용 게임기의 경계를 무너뜨린 닌텐도 스위치. 8비트 게임들이 3D 게임이 돼버리고 과거 상상만 했던 기술들이 이젠 현실 가능한 기술이 돼버린 지금, 어느 순간부터 게임은 재미가 아닌 기술 싸움이 돼버렸고 이런 기술 싸움은 게이머의 진입장벽을 만들었죠. 과거 계산기를 보고 게임의 워치를 만들었던 요코이 군페이, 패드에서 벗어나 실제로 조작하는 게임을 만들었던 스즈키 유, 어린 시절 경험을 토대로 마리오와 포켓몬을 만들었던 미야모토 시게루와 타지리 사토시. 과거 그들처럼 사토루는 기술 싸움에서 벗어나 재미와 아이디어라는 게임의 본질을 찾고 게임의 영역을 넓히고자 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모두가 걱정했던 위피트를 더욱더 몰아붙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러한 걱정도 잠시, 위피트의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참신한 매력이 소비자들을 자극한 것일까? 위피트는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약 100만 대가 판매되었고 약 1년 만에 1000만 대를 기록합니다. 심지어 난다긴다 하는 일본 게임들이 모인 일본 게임 대상에서 2008년 대상을 거머쥐게 되죠. 이런 건 게임이 아니다 라고 평을 받던 것이 게임 대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위피트 열풍에 힘입어 닌텐도위는 날개 돋친 듯 팔렸고 1300만, 1500만을 넘어 결국 2000만 돌파. 자신들보다 1년이나 앞서 출시된 엑스박스 360을 자신들보다 우월한 성능을 가진 플스3와 엑스박스 360을 짓밟고 역대 콘솔 판매량 3위에 등극하게 되죠. 그 어떤 게임 장르로도 표현 불가능한 위피트. 기존 게임의 틀에서 벗어난 이 게임은 전세계 수많은 개발진과 경영자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부여했고 그 결과 닌텐도는 오직 재미와 아이디어 그리고 공감만으로 2008년 슈퍼 패미컴 이후 약 13년 만에 콘솔 왕자를 되찾습니다.